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표정들이 밝군요. 예. 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a combination of attributes 잘라주면서요. 주어가 나와 있네요. 그쵸? 그리고 A, B, C, D 선택지를 보니 동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주어가 뭐든지 간에 일단은 makes라는 동사를 가지고 뒤에 이제 구문을 만들어 봐라 이거죠. 자, make라는 동사는 뭐 워낙 많이 나왔어요. 자, 나오면 뭐가 나오고요? 목적어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옵니까? 서술어가 나오죠. 서술어가 나오면서 무슨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넥서스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때 이 서술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일단은 뭐가 나올 수 있다? 보어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행위일 때는 원형이 나와서 사역동사가 만들어지죠. 원형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뭐 얘한테 이거 하게 하다, 얘를 이런 상태로 만들다 해서 보어가 나오거나 원형이 나온다. 물론 수동일 때는요, 보어의 형태를 가지게 되죠. 이제 pp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 A, makes 해놓고 it이 보이는데요. 자, it은 우리가 이제 가목적어의 형태가 되죠. 자, 보어가 나오고자 할 때에 가목적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가목적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에 뭐가 필요합니까? to 부정사 혹은 대절, 이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to 부정사나 이런 뭐 대절 따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A번은 일단 안 되겠네요. B번으로 가면 makes 잘라놓고요. vegetable gardening 해놓고 is라는 동사가 보여요. 그러면 make 뒤에 지금 대절이 왔다는 얘기인데 목적절이 왔다는 얘기죠.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하지만 make는 절을 목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절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어디로? 가목적어, 진목적어 형태로밖에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C번으로 가니까 자, makes 잘라놓고 역시 vegetable gardening 목적어겠죠. 그 다음에 international hobby 이렇게 되는데 채소 가꾸기를 뭘로? 국가적 취미로 만든다 이렇게 되려면 그냥 목적어와 뭐의 형태로? 보어의 형태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냥 목적어와 보어, 즉 이 사이에 목적어와 보어 사이에 사실은 뭐가 숨어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을 뜨세요. 뭐가 있습니까? to be가 원래 있는 거죠. 그러나 make는 to be를 쓰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다.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to be가 있다. 그래서 목적어가 보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D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D번 같은 경우에 자 makes 잘라버리고요. vegetable gardening 잘라놓고요. 얘가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a national hobby 얘가 보어가 되죠. vegetable gardening과 a national hobby 사이에 to be가 원래는 개념적으로 의미적으로는 있는 거죠. 그래서 채소 가꾸기를 전 국가적인 취미로 만들어준다. with young and old에서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에게 늙은 사람? 나이 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정답 D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he governor is empowered 잘라버리고요. 이 governor 하면 보통 이제 주지사 정도로 여러분 처리하시면 돼요. 주지사. 자, 주지사는 empowered. 자, power는 권력, 힘이죠. 거기에다가 em이 붙었죠. 뭐 어제 수업 시간쯤에 한 것 같은데 명사나 형용사에 em이나 en이 붙으면 동사로 만들어지면서 뭐의 뜻을 가지게 된다 그랬어요? make의 뜻을 가지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힘을 만들어주다, 권력을 부여하다, 힘을 부여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힘을 만들어주다. 그럼 동사가 됩니다. 그리고 수동태가 되었죠. 그러면 권력을 부여받습니다 이런 뜻이네요. 주지사는 권력을 부여받는데 그냥 권력이 있대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떤 권력이 있냐? To veto single items of the budget bil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veto 뭔지 알죠? 거부하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권력이네요. 일단 어떤 예산안에 그 bill 하면 여러분 bill은 원래 무슨 뜻이죠? 종이란 뜻이죠. 종이, 그죠? 종이로 된 건 다 bill이에요. 그래서 뭐 집회, 수표 이런 것도 bill이고요. 그 다음에 뭐 법안 이런 것도 bill이고요. 예, 뭐 삐라 이런 것도 bill이고요. 예, 원래 삐라가 빌의 일본식 발음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빌을 삐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뭐 전단지 뭐 이런 것도 다 bill이에요. 그 다음에 새의 주둥이, 새의 불이란 뜻이 있는 것도 알아두셔야죠. 빌에는 새의 주둥이, 새 불이 이런 뜻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산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산안, 법안. 자, 예산안에 어떤 하나의 항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놓고요. 컴마가 되어 있습니다. blank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and가 보여요. 자, and가 보이면 이제 병치 한번 찾아보시죠. 뭐가 병치되고 있나요? to veto 하고 to return 이게 병치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빈칸에 뭐가 들어갈 거냐 하는 건데, 일단은 모든 문장의 구성은 어떻게 해요? 주어가 돼 있고 나오고요.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타동사라면 목적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줍니까? 수식어 나와주죠. 그래서 수식어는 부사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형어가 있죠. 부사어는 동사 꾸미는 거고, 관형어는 앞에 명사 꾸미는 거죠. 그러면 부사어의 형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부사어의 형태는 일단 전면구가 있죠. 그 다음에 부사절이 있네요.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이 있죠. ing나 pp 형태의 분사 구문. 아니면 to 부정사.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하네요. 전부 다 뭘 꾸민다? 동사 꾸민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보통은 이 부사어가 나올 때, 뒤에 나올 때 이 분사 구문이나 부정사 같은 거, 특히 이제 분사 구문 형태가 나올 때는 앞에 뭘 많이 쳐줍니까? 컴마를 많이 쳐주죠. 그러면 여기에 봤을 때 지금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식어가 나오죠. to veto 이하가 어디까지요? 거기 bill까지. 그리고 그 뒤에 컴마가 나왔다면 당연히 이 부사어 중에서 하나가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가져주셔야죠. 수식어가 나온다 이거죠. 수식어가. 물론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관형어도 나올 수 있죠. 관형어의 형태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런 기본 형태들을 잘 정리하고 잘 알고 있어야죠. 자, 관형어의 형태 역시 전면구가 가능하죠. 앞에 명사를 꾸민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관계사절이 있어요. 관계사절이 있네요. 다음에 역시 분사가 있습니다. 분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있죠. 어쨌든 유사한 형태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식어의 역할을 합니다. 동사를 꾸미면 부사어가 될 거고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면 관형어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지금 빈칸 자리, 컴마가 들어가 있는 빈칸 자리는 무조건 수식어가 들어갈 자리다. 맞습니까? 무조건 수식어가 들어갈 자리다 보니 A번 형태 일단 append, 정지시키다 라는 동사죠. 동사는 지금 나올 수 없는 상태예요. 동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appending, ing가 붙었으니 분사 구문의 형태로 잡아주면 되겠죠. C, and appending이라고 돼 있는데 그 and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에 병치가 되는 어구가 있어야 되는데 appending, 즉 ing 형태가 병치가 될 수 있는 어구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D, appended. 자, appended 역시 pp의 형태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분사의 형태가 나왔어요. ing 쓸 거냐, ed 쓸 거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라는 얘기죠, 지금. ing 쓸 거냐, ed 쓸 거냐. 즉, 능동의 형태이냐, 수동의 형태이냐 이거 판단이죠. 이 능동 형태, 수동 형태를 판단할 때 이게 분사 구문이든 분사이든 상관없이요. 자, ing를 쓰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동사가 타동사이니 뒤에 뭐가 보통 나올 거다? 목적어가 보통 나와줄 거다 이거고, pp는 타동사가 수동태로 바뀌면 자동사가 되니 뭐가 나오지 않고요. 목적어 나오지 않고 그냥 뭐만 나올 거다? 부사어가 나올 거다. 요 생각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appending to each 하고 언뜻 보기에는 전치사가 나와서 전면구, 즉 부사어가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뒤에 보니까 a message가 보이죠. 갑자기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는 원래 어떤 패턴으로 잡아야 됩니까? append의 목적어가 뭐고요? a message고요. 그 다음에 수식어로 to each, 각각의 이거죠. 각각의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순을 살짝 바꿔서 수식어를 사이에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끼워 버렸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원래는 어떤 형태여야 된다? appending 하고요. 그 다음에 a message죠. 그죠? appending a message에서 메시지를 첨가하여 이런 뜻이죠. 어디에? to each, 각각의 예산 안에 이런 얘기입니다. 각각의 예산 안에 메시지를 첨가하여 이런 표현인데요. 지금 요 표현에서 요 사이에 살짝 요게 끼어 들어갔다. 이걸 읽어내셨어야 됐네요.
예. 아직 여러분이 요런 패턴들에 좀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는 이런 패턴들에 조금 약한 경향이 있는데, 항상 제가 강조하죠. 문법 문제 풀 때에도 기본적으로 빠르게 해석을 하면서 풀려는 습관을 가져라. 해석을 하는 게 좋다. 어차피 문법은 여러분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니 가능한 한 해석을 하면서 그래야 목적어를 읽어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잡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면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자, 문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주지사는 권력이 있어요. 어떤 권력이죠? 예산안 하나의 항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력이 있죠. 그 거부하면서 뭐 합니까? 메시지를 각각의 그 예산안에 메시지를 첨가하죠. 메시지를 첨가하면서 이 예산안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별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첨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하면 to return the same 잘라버리고요. 똑같은 것을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to the legislature 잘라버리고요. 입법부에 legislature 대문자가 나왔죠? 그러면 입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국가권력기관은 세 개의 부가 있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게 있잖아요. 서로 이제 각자가 이제 권력이 이제 분산돼 있죠. 그래서 입법부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if 부사절이 나옵니다. if 괄호 열고요. 어디서 닫아줍니까? 저는 항상 묶어주세요. 어디까지요? 끝까지. It is still in session. 만약에 입법부가 뭐라면 in session, 회기 중인 이란 뜻입니다. 입법부가 계속해서 회기 중이라면 여전히 회기 중이라면 입법부에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물론 이제 약간의 좀 국가 좀 권력구조 관계라든가 이런 사회과학적 지식이 좀 필요할 텐데요. 그 내용은 뭐 그런 거고 문법적인 구조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 기본 틀이요. 언제나 강조하죠, 제가. 일단 문법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잘 끊어내기만 해도 웬만한 문제 풀리게 돼 있다. 잘 끊어내고 그 다음에 어떤 성분이 들어갈 거냐를 스트럭처 문제에서는 반드시 판단해야 된다. 어떤 성분이 들어갈 거냐, 뭐 주어냐, 동사냐, 목적어냐, 아니면 접속사냐, 혹은 이런 수식어냐. 수식어 찾아내라는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겁니다. 3번. Calcium is a soft, silvery white metallic element. 잘라줍니다. 자, 여기도 이 연장선으로 한번 가보죠. 여기 주목 한번 해봅니다. 여기 좀 봐주실까요? 관용어 얘기 나오죠. 관용어라는 거는 앞에 뭐가 있을 때만,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가 있어야죠. 그 명사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 패턴으로 이런 걸 잡았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명사가 나와. 그러면 명사를 무조건 끊어달라고 했죠. 여러분 끊어읽기 어디 끊어라? 명사 뒤, 동사 뒤. 문법 문제에서는 손으로 풀어라 항상. 항상 손이 가야 된다. 그리고 뒤에 빈칸이 나온다면 여기는 뭘 찾아내라는 문제다? 관용어 찾아내라는 문제다. 그쵸? 관용어 찾아내라는 문제다라고 했다고요. 그럼 관용어 어떤 게 있느냐? 저기 4개 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 있습니까? 전명구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다음에 관계사절 있죠. 세 번째 뭐 있어요? 분사 있죠. ing나 pp의 분사가 있고요. 네 번째 뭐 있어요? to 부정사 있죠. 네, 다시 한번 반복해봅니다. 관용어 찾아내라는 문제. 자, 그러면 여기서도 element가 나왔기 때문에 관용어가 나와야 되겠죠. 1A번 found, pp네요. find, found, found 해서 pp네요. 가능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pp의 형태입니다. 발견된 이렇게 되겠죠. B번에 which 뭐가 됩니까? 관계사절이 되죠. 일단 관계사절로서 가능하네요. 세 번째 finding ing네요. 역시 가능하네요. 네 번째 most found widely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most가 found를 꾸미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가장 널리라는 표현이 와야 되죠. 이 most는 그래서 found를 꾸미는 게 아니라 뭘 꾸며주는 게 더 어울려요? widely를 꾸며주는 게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어순이 맞지 않아요.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 가능한 한 붙여줘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most가 widely 앞으로 가주는 게 맞겠고요. 그러면 A, B, C 중에 골라달라는 얘기인데 일단 A에서는 PP이기 때문에 태를 판단하는 겁니다. 즉 A를 쓸 거냐 C를 쓸 거냐를 결정하는 문제죠. 여기 주목해 보시면 항상 자 ing 쓸 거냐 뭐 쓸 거냐
PP 쓸 거냐? 이거 판단하라는 문제죠. 아까 여기서 나왔다시피 어떤 식으로 판단해주면 됩니까? 목적어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주면 되죠. 1차적으로. 됐어요? 자, 그러면 거기 found, finding. 자, finding 뒤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목적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나 지금 목적어가 안 보이죠? 그러면 C 탈락입니다. C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B의 문제인데 B는 여러분 which 관계사절이죠. found가 동사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발견했다라는 의미의 과거형 동사죠. 과거 동사입니다.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해됩니까? 어떤 형태라면 맞아요, 지금? 앞에 그 element가 있잖아요. 그죠? element가 있는데 이 element를 which로 받아준 것까지는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소가 뭐 한다고요? 이 요소는 자기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발견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is found였다면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냥 found만 나와가지고는 발견했다라는 found가 나왔으면 이건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발견했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뒤에 뭐가 필요하고요? 목적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수동태가 되었으니 목적어가 나오진 않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거기에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결국 몇 번밖에 없더라? A번밖에 없더라. 그렇게 문제를 가려내시면 되겠네요. 자, 문장 정리하면 칼슘은 부드럽고 은백색의 금속 성분이죠. 이 금속 성분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널리 어디에서? In such rocks 잘라버리고요. As limestone and marble 해서 이 such란 표현 나오죠. such A, as B 하면 B와 같은 A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B와 같은 A B와 같은 A에서 석회암이나 대리석과 같은 바위에서 이런 식의 표현이네요. 다시 정리하면 칼슘은 부드럽고 은백색의 금속물질인데 이 물질은 가장 널리 발견되어져요. 가장 널리 발견되어진다. 어디에서? 석회암이나 대리석과 같은 바위에서 이런 뜻이 되네요. 자, 다시 정리해봅니다. 거기 found, 그 다음에 which found, finding 각자 차이를 아시겠어요? found만 수동이에요. A만 수동이고요. B와 C는 능동이다 수동이다? 능동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태를 가려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